네 번째 주제, 학교장 긴급조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긴급조치의 범위, 즉 제1호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그 다음 제2호에는 일시보호, 제6호에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치, 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학교의 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제7항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와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의 결정권자 역시 학교장이 됩니다. 이때 사유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긴급조치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긴급조치 범위는 제1호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 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 정지와 같은 긴급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긴급조치 중에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항을 보면 출석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출석 정지는 이런 때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긴급 출석 정지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다음에 긴급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우선 출석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을 보시면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우선 출석 정지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긴급 조치의 경우에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결정되는 사항이죠.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즉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이런 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긴급조치로 출석 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긴급 조치로 출석 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도 있겠죠. 이때 학교장은 긴급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 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서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급 조치를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에는 초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징계는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내리는 징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보호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찰 신고 또 학교폭력 교내 신고, 이 두 개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장 긴급 조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